그리고 요번에 저쪽 그 구파발 다음역에 지축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식산센터가 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상가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분양이 다 됐어요. 네. 어때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상가 시장은 안 좋은데 네. 지식산센터 내에 있는 상가는 네. 좀 다른가요? 일단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일반 그 상업용 건물에 있는 그런 거보다는 지식산센터의 상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지산에 있는 상가들이 배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가에 있으면 그 주택가에 있는 수요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런데 지산은 딱 지산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수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보통 계산할 때는 연면적 10평당 1명 정도로 수요를 봐야 되고, 10평당 1명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안 좋은 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매출이 더 작거든요. 그래요.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수익률이나 뭐 이제 안정성 면에서 조금 일반 상가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가도 지역마다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또 뭐 간혹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수요 조사하고 또 어떤 지사는 밖에 쪽에서 지산 내부에 있는 인원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유도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그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최근에 분양했던 향동의 8블럭 같은 경우가 보면 아파트 단지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입지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배우 수요를 아파트 주거 지역걸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좀 괜찮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산상 같은 경우는 내부 인원, 그냥 지산이 딱 떨어져서 여기 내부 인원만 수요로 한다고 하면 시장이 작으니 이제 그 배우 수요까지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지산에 보면 간혹 이게 창고를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네. 창고는 어때요? 창고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이제 대출 비율이 낮고요. 대출 비율이 낮아요? 한 60% 이하 보시면 돼요. 60% 이하. 네. 그리고 사실 용도가 딱 창고 하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수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공장보다는 적기 때문에 공시 리스크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 그 지사는 이제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좀 공실 위험이 적은데 이 창고는 이제 창고로만 써야 되니까 그 수요가 없으면 이제 공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너무 적으면 공실 안에도 임대료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창고가 또 많이 하시는 게 분양 가격 대비 공실만 없으면 수익률이 이제 공장 시세나 지원 시세보다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런 지역들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지산이 보면 똑같은 지하로 똑같이 생긴 건데 용도가 창고 용도로 나온 게 있고 지하도 지하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하 공장은 대출 비율도 높고 말씀하신 것대로 매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와서 월세 받는 용으로는 괜찮은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창고는 아무래도 지하 공장보다는 대출 비율 측면에서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창고가 수익률이 높은 데라면 아예 지하 공장이 좀 더 낫죠. 제가 하나 지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덕원 평촌 지역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우량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인덕원 평촌이요?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상 그 대장주 기준 지상층이 막 1200 정도의 평당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경기도인데 1200 정도요? 네. 그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지하 공장 같은 경우는 뭐 한 400에서 50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임대료가 보통 이제 인덕원 평수층 한 32,000원에서 35,000원 정도 평당? 지상층이 지하도 한 25,000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지하가 좋네요. 공실만 없다면 훨씬 좋네요. 지금 이제 지산 투자 이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주택 시장을 여러 가지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 풍선효과처럼 지산으로 이제 수요들이 이제 많이 넘어가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지만 모든 게 다 이제 법이고 관련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해야만 최소한 이제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산 투자는 이 주택보다 좀 복잡해서 공부할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은? 일단은 지산은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무실, 공장 이게 잘 안 와닿으실 건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는 책을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좀 괜찮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지상 관련된 책들을 조금 보시고 그래도 조금 뭔가 자신이 안 생겨 좀 걱정이 되신다면 강의들도 찾아보시면 꽤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강의를 할 거고 그런 강의들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오셔도 정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카페에서 좀 활동하시면서 정보 수집을 하시고
네,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상담을 오셔서 그쵸. 아무래도 하시는 게 안전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제 지인 중에 동탄에 이제 2개의 호실을 받은 지인이 있는데 동탄의 지식산센터. 네, 지식산센터를.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2년 반째 공실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랑 관리비만 해도 한 거의 30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개 호실이니까. 수입이 들어와도 모자랄 300에 나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항상 그리고 저는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입지도 중요하고 연면적도 되게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많은데 수급을 보시고 들어가시라고. 수요와 공급. 네. 네, 가장 중요하죠. 네, 공실 리스크를 미리 좀 체크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지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변의 얘기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일단 이제 책으로도 공부하시고 물론 이제 시중에 나온 책들이 다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또 이제 커뮤니티 가면 이미 이제 투자하신 분들의 얘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그런 이제 얘기를 종합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산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거, 고려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부동산에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입지라는 거 이제 오피스형이랑 이제 뭐 제조형, 드라이브인이라고 하는 그런 형으로 약간 조금 입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역세권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그 입지에는 클러스터. 이게 클러스터가 이제 쉽게 여러 개의 건물도 여러 개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합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뭐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게 클러스터가 되겠는데 이런 클러스터 형성된 지역, 이 아무래도 이제 공실 리스크가 낮고 그다음에 차익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입지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면적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면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쉽게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대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연면적이 큰 지산은 그 대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사실 이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시거나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투자자들도 계시지만 기업을 하는 대표님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이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연면적이 크면 좋은 게 주차 확보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굉장히 많고 상업시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싸고 관리도 잘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중에 연면적 한 15,00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 2만 평이 넘어가시면 좀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2만 평, 3만 평 되는 지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희소하니까 그런 가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세권도 있지만 우리 아파트도 보면 이제 대단지가 똑같은 거면 이제 대장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산센터도 똑같은 조건이면 규모가 큰 게 좀 더 좋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규모 큰 것들이 신규로 분양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 맞습니다. 서울 지역은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땅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큰 지산들이 조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입지, 연면적 또 뭐 주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 네, 이 수요와 공급은 사실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뭐 이제 커뮤니티나 제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수요를 조금 파악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통계청이요? 그 지역별 사업체 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체 수에 그 지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조업, 정보통신업 이런 업종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모수를 구해 보시고 실제 그거에 맞는 그 공급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도한 공급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 공급은 사실 수작업으로 확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느 지역의 분양이라든지 기존 기축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시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수요 확인하는 공실 리스크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입주율 체크라고 생각하는데 입주율 체크. 이게 뭐냐면 실적으로 그 건물이 딱 지어져서 이제 거기 입주가 시작했을 때 이게 몇 개월에 얼마 정도 차는지가 입주율인데 이제 보편적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입주 조정 기간이라고 한두 달 정도 주어지는데 이 기간 이후에 6개월에 한 60% 정도 차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 정도씩 차면 굉장히 조금 우량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산 투자는 예전에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한 2년 전만 해도 눈 감고 대충 서울 지역 치료도 돈이 됐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이제 공급이 됐고 또 이제 좋지 않은 것들도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입지. 역세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세권인데 왜 중요한 거죠? 역세권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임차를 구하러 오시면 제가 이제 가산에 있는 부동산에 일을 하기 때문에 임차 찾으러 대표님들 오시거든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가산에 왔을 때는
여기서 5분 이내를 찾으시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직원들 출퇴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차로보다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올 테니까 지하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지, 역세권, 또 클러스터가 형성되는지 보시고 또 건물은 규모가 클수록 좋다. 네, 클수록 좋은데 여기서 약간 좀 부연 설명하면 이게 크면은 초기 입주장 때는 약간 공실 리스크가 더 높아지세요. 왜냐하면 많으니까 호실이 많다 보니까 대신 그게 한번 다 차고 나서부터는 연면적 클수록 임차가 또 더 잘 되고, 네, 더 입주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게 가격은 이제 수요 공급에 결정되는데 그 수요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통계청에서 보고 아까 또 입주율 체크 말씀하셨어요. 다 지어지고 나서 한 달에 10%씩 채워지냐. 만약 이제 100개면 한 달에 10개씩만 되면 6개월이면 60%니까 6개월에 60% 정도 채워지면 그럭저럭 괜찮은 거다. 네, 괜찮은 지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산 투자하실 때 이거 외에도 또 아까 산업단지 내냐, 바뀌냐, 또 공장 시냐, 지원 시냐 여러 가지 그냥 기숙사도 조건들이 다 있어요. 꼭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여의 법이 있고 또 내 목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어디 하라고 이거가 이제 질문이거든요. 좀 속 시원하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방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방은 조금 권해드리지 않고요. 왜요? 왜냐하면 지방은 일단 지가가 싸고 지을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공급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대신 그리고 또 기업체 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도 작기 때문에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 지방 투자는. 그리고 이제 좋은 지역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안양 지역이라든지 이제 뭐 수원의 광교. 네, 그리고 뭐 수원 영통 지역도 괜찮은 지역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금정 이런 지역도 괜찮고 그다음 뭐 과천 같은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들은 다 공실 리스크는 없는데 대신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워낙 아까 말씀드린 매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2배 이상 상승해서 수익률이 거의 안 나오세요. 실제로 월세를 받는 상품이 이제 안 되시는 시장이 된 거죠. 서울 쪽은.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자기 경제 상황도 괜찮고 예를 들어 조정이나 조금 마이너스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분들 정도만 우량한 물건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천 지역 좀 저는 괜찮게 보는데 부천에는 이제 춘희역 주변이 조금 괜찮은 게 춘희역이요? 부천에 춘희역이라고 있어요. 7호선 이게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한 17분 정도면 도달하거든요. 강남까지도 뭐 한 50분 이내로 도달하고 이렇게 입지도 괜찮고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괜찮고 그냥 부천이 또 이제 사업자 수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한 5만 5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지금 사업자 수가 많은 지역들 대표적으로 수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 고양시도 많고 안양, 부천 뭐 이런 지역들 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주택도 그렇지만 이 지산 생태도 당연히 서울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수익률이 안 나오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가나 오피스텔 사실 때 월세 보시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한 거 대비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몇 프로 정도 보시나요? 한 4% 내에 보시지 않으신가요? 적어도? 근데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일부 지역들은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뭐 2%, 1%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대출 내가 3%대 받으면 마이너스예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달 돈을 이제 내야 된다는 거죠. 또 올 하반기에 금리 인상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산할 때 지렛대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전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를 넘어서 대출이자보다는 임대 수익이 더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게 서울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방 말고 이제 수도권, 경기권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강교, 수원 영통, 부천 이제 춘희역 인근, 인덕원, 금정, 과천, 평천 여기가 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역세권, 또 주변에 이제 클러스터, 그 다음에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공급 당연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은퇴자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딱히 투자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로 많이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지금 좀 약간 과열된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 우리 댓글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질문사항이 많이 생기면 한 번 더 모실게요. 그때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